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보통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12억 뺀 금액만 이제 양도차익으로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만약에 15억짜리다. 취득가액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고 전체 15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3억 해서 2억이 양도차익인 거고, 만약 공동소유하면 뭐 쉽게 생각해서는 15억에 반 해서 7.5억이니까 뭐 고가주택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로 봅니다. 전체로. 그래서 일단 전체로 계산합니다. 15억 분의 5억 빼서 그 15억 분의 3억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한 다음에 각자 지분율 2분의 1, 2분의 1 해서 1억, 1억, 1억 이렇게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련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소득령 166조인데 요거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내용 한번 보시면 수식도 많고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입주권,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청산금 지급받은 경우. 그래서 관처일 전후로 나뉘는데 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며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다.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인 겁니다. 실제 처분가액이 아니라. 그래서 입주권을 만약에 양도하는데 청산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관철 전까지는 평가액 빼기 당초 취득가액이 양도차익이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한 번 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제 이 평가액에서 내가 부담금을 냈으니까 이 부담금을 청산금을 합한 금액을 빼주면 이게 양도차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권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래서 평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청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양도차익은 이 평가액 전체분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고, 그러면 관철 이후에 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은 이 양도가액에서 전체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그럼 양도차익이 커지죠. 이 부분이 양도차익이다. 그 다음에 다음은 신축주택, 이제 완공돼서 신축주택을 파는 경우, 청산금을 내가 납부한 경우, 부담금. 근데 관철 전에는 기존 건물 평가액 빼기 취득가액이 양도차익이고, 실제 이거를 팔았던 양도가액에서 청산금 더하기 평가액이 양도차익이지 않습니까? 뺀 게. 여기서 이제 장특공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청산금 더하기 평가액분의 이 당초 이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장특공 기간이 최초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부분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서 양도일까지다. 그래서 이걸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신축주택 청산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똑같이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취득가액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고, 양도차익에서 평가액에서 요 청산금을 뺀 금액, 이게 양도차익. 요 뭐 똑같죠, 이거랑. 그 다음에 신축주택은 양도가액에서 이제 평가액 전체분의 청산금을 뺀 금액, 그럼 양도차익 커지죠. 이 부분이 이제 양도차익이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그리고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실제 이제 양도소득 계산할 때 정말 많이 활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업소 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령 166의 5항.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시면 좀 요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이 당초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에 대해서 장특공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법 조문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160 시행령 166의 5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95조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1항 제2항 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보를 공제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등의 인가 전 양도차익, 그 보유기간은 장특공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등의 인가일 기간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항 1호에 따른 양도차익 장특공을 공제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그래서 청산금 납부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산금 부분. 청산금 부분은 돼 있죠. 관처일에서 이 양도일까지 기간. 그리고 기존 건물분. 장특공은 기존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취득일,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그래서 이거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 그래서 요 법문 조항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니까 요거 내용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미등기 양도주택,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시, 국외에 있는 주택, 3년 미만인 주택, 요거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주택. 그래서 장특공은 아까 그 계산 구조 보셨다시피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빼고 보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주면 장특공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표 1, 표 2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 2는 기본 3 곱하기 2, 6, 11 곱하기 2, 22.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해서 4%씩 곱해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면은 4%니까 12%, 3년 이상이면은 4%니까 12%. 그래서 여기 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때도 적용을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거 이제 헷갈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이거 보삼해서 2년 거주기간, 보유기간은 3년.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이제 원칙은 취득일부터 뭐 양도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이제 장특공의 적용 기간이다. 그래서 세율 적용과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것만 다르죠. 요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세율 적용은 이제 그 피상속인 기준으로 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아까 보셨죠?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빼주면 과세표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소득세랑 똑같습니다. 소득세 누진공제 그거랑 똑같으니까 요거 이제 2023년 이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 곱하고 이제 126만 원을 빼주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요거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는 이 기본세율 적용한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팔게 되면은 중과되지만 지금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세율이 2020,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2주택자가 이제 양도했을 때는 20%, 3주택자는 30% 이렇게 추가로 붙는다는 거죠. 이건 뭐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이제 뭐 외우기 쉽죠.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이제 분양권은 세게 세율을 매겨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그냥 무조건 6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미등기 뭐 7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 내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 비교과세, 다주택자, 만약에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정 대상 지역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70%잖아요. 1년 미만인 주택이니까. 근데 이 산출세가 2주택자가 기본세율 10%, 뭐 21년 이후에는 중과세율 20% 해서 더한세율을 적용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70% 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2억 800만 원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세율의 20% 얹은 걸로 하니까 1억 5천 정도 나오니까 요 금액이 이제 산출세액이 됩니다. 요 내용인 것입니다.